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뒤를 이어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의 실험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그 신형 전략무기는 바로 중성자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중성자탄을 어디에서 핵실험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빨리 이 비밀스러운 핵실험장, 제2의 비밀 핵실험장을 빨리 추적해서 우리 정보당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함께 이 비밀장소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전도, 북한 큰 지도를 놓고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 베일에 감춰진 제2의 핵실험장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제가 정보를 입수한 북한의 제2의 비밀 핵실험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랑림군입니다. 랑림군, 자강도 랑림군. 그리고 여기가 함경남도입니다. 함경남도, 이 함경남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랑림군과 부전군, 여기가 부전군입니다. 이 부전군이고 여기는 장진군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진군 하면 이 장진호, 6.25 전쟁 때 장진호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진호반, 엄청난 용화 40도 추위에서 우리 미군 병사들이 약 한 개 사단이 중공군에서 포위됐던 여기가 장진호반이고 요 위에 여기서 약 한 40-50km 떨어진 곳에 요게 연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함경남도 부전군 연화산, 여기는 낭림군입니다. 낭림군. 이 연화산이 낭림군과 이 함경남도 부전군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높은 산인데 이 산의 높이가 2300m에 달합니다. 이것을 이 일대를 개마고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개마고원은 정말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과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북한에서 핵실험장으로 쓰기에는 최상의 최적지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김정은이도 그래서 이 깊은 산골짜기에 아마 제2의 핵실험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제2의 핵실험장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함경북도 길주군, 여기가 풍계리입니다. 여기 길주군이고 여기가 풍계리 있는데 이 길주군 풍계리에서 이 지역에서 핵실험을 6번이나 했습니다. 이 백두산과의 직선거리는 전문가들이 하면 저는 한 200km. 저희는 여기서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 구불구불 돌아가기 때문에 약 200km 정도 되지만 직선 거리는 약 한 1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깝죠. 백두산하고. 이 130km 정도가 되지 않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지금 지반이 침체되고 오히려 백두산 화산 폭발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북한 과학자들과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두산 삼지연에는 이 삼지연군인데 이 삼지연 별장, 삼지연 특각 약 150만 평이 되는데 여기는 비행장도 있습니다. 이 삼지연, 이 김정은이 자주 가는 이 삼지연 이 특각은 바로 김정은의 전시를 대비한 야전군 최고사령부가 바로 이 삼지연에 있습니다. 한때 저는 여기를 가보았습니다. 이 평안남도, 이 독천입니다. 이 평안남도 독천은 평양시에서도 상당히 가깝죠. 자동차 공장이 유명한데 이 평안남도 독천의 독천지구, 이 지역의 최고사령부 야전군 지휘부가 여기에 건설에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직접 가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에 있었는데 이것이 노출됐습니다. 왜 노출됐냐? 이미 94년도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최고사령부, 이 전시 최고사령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천에. 그런데 이것을 아마 폐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둬두고 또다시 김정은 시대에는 여기에 지금 삼지연에 야전군 사령부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 특각은 죽음의 골짜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아마 삼전에도 이제는 자주 가지 못하지 않냐. 또 그 다른 곳에다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다시 이 자강도 만포지역, 또 자강도 강계 지역에 지금 야전군 사령부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주군에 있는 이 풍계리 일대에서는 더 이상 핵실험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
중성자탄은 일반 수소탄이나 원자탄보다 폭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낭림군과 부정군 이 연화산 일대에 새로운 제2의 비밀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북한의 인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 극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한국 정부는 이 선거 때문에 북한에 더 이상 남북관계 협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합니다. 또 선거도 있고 또 만약시 뭐 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동에 불입니다. 남을 북한을 돌볼 겨를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선 상태에서 북한에 무작정 도와주고 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관계에 목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김정은은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고 세계의 이목을,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이라는 이 총선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선에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대패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초비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압승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헌법도 개정하고 또 미국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문재인 독자적으로 이 미국과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과 손잡고 김정은을 도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끼리나 또 이 메아리와 같은 북한의 미디어 매체들, 노동신문도 그렇고 모든 매체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매일 하다시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진보연합이 총궐기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거대 야당인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을 소수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청와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번 선거에 지게끔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욕을 하는 거고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미국과 손을 떼고 자기들 쪽으로 넘어오라는 압박 수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선용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이 패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일절방구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연합이 총 세력을 규합해서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막말을 일삼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미국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해야지 왜 미국의 바지가게를 매달리고 왜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 총선을 예의주시하면서 총선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가 있는 이번 총선 전, 즉 4월 15일 이전까지는 대규모 대화를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히려 미사일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이번엔 이스칸데르와 같은 최신의 전략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약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초종 밀도를 자랑하는 그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정확히 타격하는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우리 둘은 영원한 친구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줬더라면 그런 발언도 아마 김정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체 미사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번 전염병 사태의 그 보건 협력 관계를 또 지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나 또 미국 정치계에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 이전에는 절대로 대규모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15일이 지나면 4월 15일을 전후해서 아니면 4월 15일이 지나면 엄청난 극대형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바로 중성자탄 실험이고 둘째가 신형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일반 4,000km, 8,000km, 12,000km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이미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크게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유엔 사회와 유엔과 국제사회, 미국의 엄청난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항의는 받겠지만 그런 것은 이미 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하는 신형 전략무기라고 하는 이 중속자탄을 실험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북한은 수소탄을 이미 개발했고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소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원자탄도 있고 수소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탄 또 실험을 했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에 충격을 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에 가장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충격파는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 바로 이것과 그리고 중성자탄 실험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용변 핵단지 내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에서 핵물질을 추출해서 운반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장갑차와 같은 궤도 대형 화물차에는 바로 그런 물질을 실어 나르는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자주 이 궤도차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성자탄 실험이 임박했고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즉 SL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지나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극대의 경랑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염병 때문에 이번 이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확산이 조금 더 늦춰지지 않고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이제 아마 4월달, 5월달에 그 후과가 그 충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충격이 나타나지 않지만 미미하지만 이제 4월, 5월이 되면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아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4월, 5월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이고 식당을 운영하지만 8명의 직원을 썼지만 지금은 계약이 완료된 직원들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계약 연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식당 문을 닫은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마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손님이 아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염병에 걸리고 누가 무증상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4월 달이고 5월 달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는 전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게 되는 4월, 5월에 대형 도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김정은 독재자의 항상 아버지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이 독재 정권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전제주의 군주제대로 전락한 지 오랜 국가입니다. 이거는 한 국가를 사유화 해버렸습니다. 두려운 것도 무서울 것도 그리고 책임감은 둘째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자기 체제 이 국가를 사유화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계속 유지해 나갈까 하는 데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얼어 죽고 이래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체제를 위해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구경 포도를 발사하는 이런 위험한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김정은과 그 동생 김여정에 의해서 한 개 국가가 사유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북한 인민들은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결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돼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바로 사유화되고 있는 저 북한 독재자의 손에서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